서울을 투자로 접근하시기에 들어가는 최소 투자 자금들이 워낙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약간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럼 지금 그 투자자만 딱 제거를 하면 서울 집값이 잡힐 거냐 안 잡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실수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크게 좌우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잠깐 전에 노도강 금강구 제가 올해 계속 2019년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지역들은 투자자가 좌우하고 있죠. 물론 실수요도 한몫해주고 있긴 하지만 서울시장은 완전 이분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 워낙 수요자들이 좋아하는 인기 지역들은 실수요 중심으로 그렇지 않았던 동네들은 또 투자 관점에서 둘 다 현재 유효한 그 지역들입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 네, 빠숑의 세상 답사기, 빠숑이 만난 사람들. 네, 오늘은요, 2019년 8월 현재 가장 핫한 분을 모셨습니다. 가장 핫한 분. 제가 이분 섭외하느냐고요? 무려 6개월을 졸랐습니다. 언제 출연하실 거냐고. 근데, 최근에 또 더 바빠지셔가지고요. 간신히 밥 먹자고 꼬셔가지고, 밥 먹는 시간 쪼개서 방송을 녹음하기로 했고요. 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예, 이상호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상호입니다. 한번 이거부터. 네. 나오나요, 지금? 부끄럽습니다. 네. 알짜 부동산 답사기. 네. 네. 많이 읽어주세요. 네. 네, 그리고 이상호 대표님의 부예지도. 네. 갑자기 제가 대표. 부예지도 같은 경우는 8세를 찍었답니다. 예, 그러면은 3만 부가 넘어간 거예요. 대단하시죠? 저도 모르던 사실을. 예, 부동산 책이요. 제가 많이 팔아봐서 아는데, 맥시멈이 3만 부에서 4만 부예요. 그러니까 아마 4만 부 넘어가는 책들은 그 부동산 책이 아니라 일반적인 재테크 책 아니면 뭐 일반적인 자기 개발 책이 많고요. 부동산 책으로서 4만 부 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육박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작가님이십니다. 예. 이 대단하신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 좀 부동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 오늘이 2019년 8월 16일이에요. 아, 예, 그렇네요. 예, 네, 벌써. 휴가 안 가시고 왜 오셨어요, 근데? 저 원래 여름에 안 가고 겨울에 갑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럼 요즘 바쁘시죠? 네, 좀 바빠요. 요즘 네. 바쁘신 이유가 뭐예요? 신상의 변화?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 좀 하고 싶은 일을 좀, 아이고. 네. 하고 싶은 일 좀 해보고 싶어서, 네. 그럼 지금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셨습니까? 하고 싶은 일이 더 많긴 했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좀 했죠. 네, 네. 정말 대단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진짜 일도 회사 내에서도 일을 잘하셨고 또 많은 리포트를 작성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이상호의 부동산 라이프, 예, 이 책 정말 감명 깊게 지금도 보고 8월호인데, 예, 이 책만 봐도 이분이 얼마나 부동산 시장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연구하고 계신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많은 곳에서 찾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분들 만나고 다니시니까 바쁘신 거죠? 아, 이렇게 좋게 해석해 주세요. 혼자만 바쁩니다. 네, 네, 떡볶이 먹으러 다니러 바쁘고. 뭐, 네. 네, 그렇죠. 요즘 오히려 제가 떡볶이를 안 먹고 있는데, 살 뺀다고 떡볶이를 안 먹고 있는데 살은 안 빠지고 있네요, 계속.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미팅도 하고 사업적으로도 아마 연락을 하고 계실 텐데 어떤 질문이 제일 많아요, 요즘은? 질문이 작년도랑 좀 달라진 것 같고요. 네네. 올해는 좀 진지하게 다들 좀 매수 고민들 많으신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이제 그런 살지 말지 고민하시다가 이제 지금부터는 진짜 살 거만 사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진지해지셨다. 네. 그리고 작년 같은 뭐 빠질 거냐, 네. 뭐 기다려야 되냐 이런 질문들 많이 안 하세요. 되게 좀 신기했습니다. 오히려. 네. 정부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하락 메시지를 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데 그런 거꾸로 생각하고 있단 말씀이신 거죠? 학습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검을 먹는 것도 처음 뭐 두 번째는 검을 먹는데 한 세 번, 네 번 되면은 다들 익숙해지잖아요. 그렇죠. 약간 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세게.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웬만한 뭐 칼럼이나 웬만한 책이나 웬만한 뭐 뉴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알아서 다 해석들을 하시고 그냥 대응책을 만들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제안들을 막 해주시고 계셔서갖고 예전하고 이제 몇 년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장이 됐고요. 그게 다 빠숑님 같은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몽시켰기 때문이죠. 아유,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요즘 분들은요 부동산에 대한 인사이트가 다르신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저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지금 뭐 이번 여러 번 매스컴에서 말씀하셨지만 하반기 2019년 하반기 시장들을 뭐 좀 몇 줄로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실까요? 몇 줄로 정리할까요? 전망. 하반기 전망이요? 네, 뭐 어차피 지금까지 지나온 것들은 다 아니까. 뭐 다들 궁금해하실 거는 하나겠죠. 뭐 가격 그럼 어떨 거냐. 뭐 이거 하나인데 좀 저는 상반기보다 훨씬 좀 강할 것 같은데요. 네. 느낌이. 네. 저 너무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그 상반기 때까지는 이 전체 누적으로 보면 평균으로 보면은 마이너스였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근데 정확하게 진짜 7월 달부터 플러스가 되더니 7월 달 거 한 달 플러스 된 걸 합쳤더니 1월부터 7월까지 누적이 플러스가 됐단 말이에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럼 한 달 동안에 굉장히 많이 오른 거네요. 근데 지금 이 추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갈 것이다. 근데 전 7월 달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계속. 네. 최소한. 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서울의 모든 아파트가 다 오른 건 아니잖아요. 이게 좀 오르고 좀 덜 오르고 좀 안 오르고 이런 것들 좀 구분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그렇죠. 예. 사실 조금 전에 빠숑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르기 시작한 것부터가 몇 달 안 된 내용이고 제 체감으로는 4월 달부터 올랐는데 공식 지표로는 6월 달 언저리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간이든 뭐든 보시면. 그래서 어디가 많이 오르냐라고 하는 질문에 너무 좀 명확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네들 위주로 많이 오르고 있는 거죠. 뭐 강남 3구뿐만 아니라 양천구, 뭐 마포구, 노원구, 뭐 거의 다들 좋아하시는 동네들이세요. 그래서 이런 동네들이 이끌어가는 시장이니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집값이 떨어질까요?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거꾸로 잘 안 계시고 이런 생각에서 그런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동네에 매수를 검토를 하고 있는 분들 또 실제 행동을 할지 말지까지도 와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더라. 이런 흐름들이 하반기도 계속 지속된다고 본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상승 지역은 그런 지역들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다른 이슈들로 올라갈 수 있는 서울 전역이 올라가는 이슈들은 뭐 비슷할 것 같은데 이제 그 안에서 개별 단지들의 움직임은 조금 더 달라지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개별 단지 상품만 놓고 봤을 때 신축, 구축 다 오르나요? 아니면 좀 구별이 있나요? 전 다 같이 갈 것 같아요. 근데 요 지난주가 벌써 시간이 하도 빨리 지나가지고 분양가 상한제 이슈가 신축 가격을 끌어올린다는 뉴스 기사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일단 신축에 당연히 포커스가 될 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고요. 전세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워낙 적기 때문에 신축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세게 반응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워낙 주목되는 단지들의 입주가 계속 되고 있어서 뭐 대표적으로 DH 하늘즈 같은 데들이죠. 그래서 강남권에 그런 대규모 단지들 입주하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좀 움직이게 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일단 강남권은 어차피 뭐 이제 입지가 다 좋은 것들은 알고 있고 상품도 좋다는 것도 알고 있고 상품이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강남권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도 좀 올라갈 거라고 마찬가지로 얘기했었잖아요. 노도강, 금강구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에 지금 신규 물량들은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입주하는 네, 그렇죠. 네. 지금 강남권에 몰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역들 같은 경우는 기존 아파트들이 올라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올라가는 매수세가 이제 실수요층이 있고 투자 수요층들이 있을 텐데 어디가 좀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실수요죠. 어디까지나. 네, 지금 서울시장에 투자로 접근하시는 것들은 제가 생각하는 일반인이라는 단어에서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반인이라는 거는 딱 중간도 아니고 약간 중상층을 얘기하는 것들인데 서울을 투자로 접근하시기에 들어가는 최소 투자 자금들이 워낙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약간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럼 지금 그 투자자만 딱 제거를 하면 서울 집값이 잡힐 거냐 안 잡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실수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크게 좌우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잠깐 전에 노도강, 금강구 제가 올해 계속 2019년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지역들은 투자자가 좌우하고 있죠. 물론 실수요도 한몫해주고 있긴 하지만 서울시장은 완전 이분화돼 있어요. 그래서 워낙 수요자들이 좋아하는 인기 지역들은 실수요 중심으로 그렇지 않았던 동네들은 또 투자 관점에서 둘 다 현재 유효한 그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결국은 올 하반기 때 내년까지도 갈까요? 그럼 이런 투자가? 이건 다 어디까지나 정책에 달려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를 이제 언제부터 할지 아직 미정이지만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더 영향은 서울에 많이 주겠죠. 분양가 상한제가 많이 걸릴 만한 지역들은 서울이 더 많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공급이 신규 공급이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매년 위축될 것이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그거는 상당히 고민 중이에요. 잠시만요. 잠깐 진동이 와서 잠깐만 끌게요. 가주세요.
정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 공급 자체가 늦어질 거냐 안 늦어질 거냐는 그 일반 분양가가 좌우를 하는 건 맞는데 결국 짓고 나서 가격만 좋으면은 어쨌든 투입을 좀 해서 네. 단기적인 부담을 좀 지으면서도 일단 나중에 가격을 한번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면은 일단 분담금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한번 좀 더 내면서 가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같이 그 경제 상황들이 좋은 게 아니니까 없는 분들은 또 그런 거에 좀 반발하실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얘기가 좀 덜 나오려면 조합원들이 균일화돼 있는 뭐 다 조합원들만 그 실수로 살고 계신 분들만 계시거나 아니면 거꾸로 투자자들만 있거나 이러면 오히려 간단하겠죠. 근데 단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많이 섞여 있으니까 그런 데들은 의견 조율이 잘 안 될 거고 여기서 이제 키가 있는 겁니다. 대단지가 진행이 잘 안 되면 힘들죠. 소단지들은 오히려 또 쉬워진다 이렇게 보신다면 공급 측면에서 대규모로 앞으로 들어올 만한 가능성들은 뭐 가뜩이나 별로 없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들 특히 분양가 상한제 걱정하시는 데들이 다 대단지들이잖아요. 네. 대단지들 추진은 약간 좀 빡빡하겠죠. 그래서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10월 이전에 다 빨리빨리 할 거냐. 특히 지금 철거한 데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움직임들이 아까 공급 숫자가 어떻게 될 거냐에는 좌우를 할 텐데 길게 봤을 때는 다 같이 좀 약간 빨리빨리 될 가능성은 없죠. 어디든지 보시면. 옛날보다는 확실히 환경이 안 좋아진 건 사실이니까요. 네, 어려운 문제네요. 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선택의 영역이에요. 좀 더 내고 빨리 할 거냐 아니면은 좀 더 기다려가지고 나중에 옛날보다 더 좋은 혹은 옛날만큼 정도의 조건에서 분양을 할 거냐 이건 뭐 다음 선거를 기다릴 거냐 이건 너무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까지 항상 기다렸다가 그렇게 잘 됐던 경험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맞아요. 뭐 제일 먼저 하는 데가 조금 더 이긴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항상 뭐 이게 좀 더 뭐 안 좋네 좋네 뭐 기다리면 더 좋아질 거네 하지만 시간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 저희는 뭐 다 깨닫고 있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들 빨리빨리 입장에서 빨리빨리 살면 더 좋죠. 네. 지금 이제 매매 시장인데 전세 시장도 강세인가요? 서울 같은 경우는? 예, 지금 한 달 반 정도 강세 전환된 지 옛날이죠 벌써. 뭐 저기 올해 대표적으로 진미크, 진수 미성 크로바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주 나가기 시작하면서 송파구 전세 가격 세진 것들은 뭐 상반기 초반에도 나타났던 이슈들인데 네. 한 7월달 이때부터는 이제 전세가 서울 전역에서 오르고 있으니까 네. 상당히 좀 걱정되죠 사실은. 전세값 오르는 게 저는 가장 걱정돼요. 매매가 오르는 거는 걱정 안 하는데 네. 전세값 오르면 정말 주거 문제가 곤란해지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게 더 저는 걱정을 많이 해요. 매매가 오르는 거는 집 안 사실 분들은 아무 상관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별로 그렇게 오히려 신경 쓸 내용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전세가 상승을 정부에서 오히려 좀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정부에서 전세가 상승을 좀 이렇게 좀 억제, 좀 이렇게 대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투자자들이 집을 많이 사게 하는 거죠. 이거 농담이 아니라 네네. 한 반은 진담이 섞여 있는 얘기입니다. 아니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매매가를 안정시킬 거냐, 전세가를 안정시킬 거냐 여기에 서민주거 정책이 결정이 된다고 보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서민주거라고 한다면 집을 사지 못하는 사람들도 주거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좀 덜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임대료가 덜 올라야 좋거든요. 매매가가 오르는 것들은 남일이라고 치부한다 하더라도 매매가 상승률보다 전세가 상승률이 빠르게 올라가면은 힘들어지죠.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임대 전체 시장 중에서 대부분이 다 민간 임대가 공급을 하는데 그 지금 민간 임대가 공급하는 것들을 억제하는 거잖아요. 뭐 다주택자를 억제하는 것들이 그러면은 결국 임대 물건들이 시장에서 줄어드는 것들일 텐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임대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것들 너무 당연한데 당연한 것들을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들을 공공에서 책임져 준다라고 하면은 그냥 깔끔하게 해결될 텐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민간 임대가 있는 거잖아요. 해외랑 좀 다른데요. 네네. 한국 시장은 원래부터 민간 임대로 시작이 됐고 그렇죠. 공공 임대가 그걸 받아줄 만한 힘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잘 못 살았었잖아요. 예전에.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민간 중심으로 돌아가거니 임대 시장을 공공 중심으로 지금 와서 트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좀 약간 안 맞는 것 같고요. 시장 자체가 이미 다 그렇게 거의 성숙돼 있는 상황에서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좀 너무 과하게 서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극단적이죠, 약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가 못 갖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주택자들이 분명히 사회적으로 하는 역할들이 있고 그런 또 선순환이 그러니까 그런 좀 선한 역할들이 있을 텐데 그거조차도 이상하게 보니까 좀 많은 좀 오해의 여지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올 하반기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양을 앞두고 있었던 단지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양을 서두른다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막 후분양을 검토하고 있다가 어차피 분양가 상한되면 후분양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선분양을 하려고 하는 단지들도 있고 지금 뭐 선분양 하려다가 지금 또 어떻게 또 그 분양운 임대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는 단지들도 있을 텐데 이 방송을 아마 조합원님들도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조합원님들한테 좀 해주실 말씀은 없어요? 그런 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지금 당장 부담 증가되는 것들을 너무 좀 염려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대승적 차원에서 나중에 얼마나 좋은 결과를 빨리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나중에 만약 조합원들도 본인 때에서 누리셔야지 나중에 자식 때나 손자 때에서 누리시면 뭐 하실 거예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하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 근데 그렇다고 또 너무 그렇게 손해보면서 하시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 좀 전에 빠쇼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 후 임대라는 방법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정말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적절한 좋은 방안들을 빨리 좀 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할 거면 빨리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어정쩡한 게 제일 나빠요. 제가 봤을 땐. 너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아마 조합원님들은 무슨 얘기인지 분명히 아셨을 것 같고요. 저도 그냥 손에 조금 보더라도 빨리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차피 좀 미래 수익을 좀 땡겨오는 것들, 미래 가치를 땡겨온다는 부분을 접근하시게 되면은 좀 빨리 가는 게 또 맞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참.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닥친 상황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너무 명쾌하게 딱딱 정리해 주시니까 그냥 너무 신나네요. 성격에 뭐가 나서.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택 가격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좀 지그재그로 움직이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그 토지 가격들을 봤는데 거의 한 뭐 7, 8년 동안 안 쉬고 한 달도 안 쉬고 올랐더라고요. 결국은 토지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 주택 가격에도 반영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정부에서는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토지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을 막는 방법도 하나의 고려 대상이 되나요? 되겠죠. 근데 지금 오늘도 뉴스 아침에 보다 보니까 네네. 분양가 상한제의 그 핵심 중에 하나인 네. 공사비랑 토지비. 근데 토지비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많이 하겠다고.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전 잘 모르지만 아무튼 뭐 토지비의 상승이나 현재 가치에 대해서 뭐 감정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아무튼 뭐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말씀하셨던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이라는 것들부터가 주택 가격 상승을 어찌 보면 상당히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가격 올라가는 상황에서 집값 빠진다고 말하는 건 진짜 어렵죠. 거기다 인건비도 올라가는데 새 집 짓는 게 집값도 땅값도 올라가고 그 인건비 올라가서 건축비도 올라가고 하면 집값이 올라가기 쉽죠. 결국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지금 단순하게 아파트 분양가 가지고만 지금 문제를 삼게 되기 때문에 이게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좀 해결 방법들이 좀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에 대한 부분들, 토지 가치가 왜 올라갈까? 그리고 입지 가치일 텐데 입지 가치는 왜 올라갈까?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호재가 굉장히 많아요. 서울 같은 경우 그죠? 너무 많죠. 네. 네. 그러니까 이 호재가 반영되면 반영될수록 아마 입지 가치는 올라갈 텐데 입지 가치 올라가는 게 그 토지 가치 올라가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걸 막겠다는 건 사회의 퇴보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발전을 해야 되는데 토지 가치가 어쩔 수 없이 올라갈 텐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뭐 이 전세 가격 올라가는 것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공급이 위축된다든지 좀 희망하는 시설들이 좀 늦게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들기 때문에 지금 GTX 같은 경우가 A 노선은 확정이 돼서 올해 뭐 착공을 한다라고 하고 C 노선도 확정은 돼서 뭐 2021년인가 2년부터 한다고 하고 B 노선을 뭐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 예타 어떻게 되는지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걸 하게 되면 그 뭐 서울은 어차피 중앙에 있으니까 당연히 좋아지는 것들이고 그 가는 지역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B 같은 경우는 송도 저쪽 끝에 뭐 남양주 이런 데가 있을 것 같고 C 같은 경우는 위에 뭐 의정부 밑에는 이제 뭐 수원 수원까지 가는 그럼 그런 지역들도 좋아진다고 봐야 되나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네. 목적 자체가. 네네. 네, 그래서 당연히 좋아질 텐데 네. 이 GTX A는 안 그런데 이 네. B와 C는 약간 문제가 좀 있어요.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공사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음. 기존 철도를 좀 이용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끝에 동네들에 그 접근 시간이 A만큼 빠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A는 파주죠. 파주부터 동탄까지인데 다 급행 노선, 다 고속 노선인데 네네. B만 해도 저기 망우부터는 아니거든요. 남양주까지. 네. C 같은 경우도 군포, 금정부터 수원까지는 아니고 네. 의정부부터 양주까지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부터는 옛날 철도니까 또 기존 철도도 다니니까 저희 저 KTX 산천 가지고 강릉 가는 거 한번 보시면 그 구간에 빨리 못 가잖아요. 그래서 또 서울역도 보시면 그 KTX나 산천도 보시면 서울역부터 광명역까지는 좀 천천히 가잖아요. 워낙 네. 많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 GTX A 계산하듯이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시간 계산하실 때. 그럼 GTX A 노선은 좋은 거네요. 그래서 다들 A를 좋아하시는 것 A를 같아요. 좋아하고 네, B, 그래서. C는 된다 하더라도 조금 A만큼은 이게 급행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인 좀 로스 부분들은 감안하시고 프리미엄을 계산하셔야 되겠다. 네, 근데 B랑 C는 아까 급행 노선인 데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 지역들은 아까 A보드 보셔도 되죠. 야,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또 입지 분석 팁을 주셨네요. 그러니까 급행인 노선 부분들에 대한 프리미엄은 조금 더 높게 생각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해 주셨었고요. 신안산은 옵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신안산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해요, 신안산 선생님? 여의도를 가니까요. 아니 근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네. 작년에 GTX 얘기를 그렇게 많이들 하셨는데 네. 올해부터는 전 GTX보다는 네. 신안산선과 동북선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서부선도 좀 빨리 하자는 얘기들 나오던데 예, 저도 봤어요. 네. 경전철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의뢰신사선도 마찬가지지만 네. 지금 저는 약간 느낌은 총선 때문에 자꾸 얘기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경전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경전철을 해서 서울의 교통맹지들 다시 없애야겠다 이런 목적으로 시작한 것들인데 그중에서 할 수 있는 애들은 좀 빨리빨리 해주면 그건 진짜 서울의 호재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좀 다른 얘기죠. 흔히 저희가 옛날 1, 2, 3, 4, 5, 6, 7, 8, 9까지 서울 지하철 까는 거 느낌인데 GTX는 아까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들 보시는 거고 당장 서울부터가 그런 약간 교통이 약간 안 좋은 그런 지역들을 확 좋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이렇게 큰 노선들을 왜 GTX보다 폄하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정치적인 이슈들을 활용하시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서울 지자체 내에서도 좀 홍보가 필요한데 그런 걸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케팅 측면에서 보면은 특히 좀 아쉬운 점 많죠. 그러니까 네. 비싼 지역들은 잘해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진짜 홍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남구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홍보도 많이 하고 아무튼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더 지목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어김없어요. 그러니까 서울 25개구 중에서 하위권들 같은 경우는요 지자체 홍보 자체를 안 해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자꾸 이게 우는 애들한테 떡을 더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울어야지 좀 위에서도 예산이 더 나가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전문 홍보요원으로 빠숑님 추천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북선 지금도 신림선 지금 제일 먼저 이제 신안산선 개통을 네. 하겠죠. 그래도 신안산선 착공할 거고 지금 검토가 하는 선선이 이제 서부선 있고 이런 신사선도 확정이 돼 있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게 좀 취약 지역들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굉장히 저도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지금 원래 서울이 경기도보다 다 비싸야 되는데 경기도보다 싼 지역들이 되게 많은데 대부분 100%예요. 교통이 취약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게 되면 한 번 한숨으로 웬만한 뭐 종로구, 중구, 여의도, 뭐 강남권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경전철은 활성화하면 할수록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서울시하고 지자체랑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리고 뭐 어차피 지자체에서 안 한다고 그래도 네. 대부분 다 민자로 진행되는 사업들인데 그렇죠, 그렇죠. 예, 하겠다는 민간을 왜 이렇게 못하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 지역들 주민들 위하는 정책 영향이 더 큰데 수익 사업보다 그게 더 제가 봤을 때 더 크거든요. 저도 그냥 일단은 복지 차원으로 이 교통만큼 좋은 복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제일 잘했다고 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버스 전용차선이었어요. 그냥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환승해서 그냥 거의 서울 전체를 다 가잖아요. 그래서 연계하게 되면 경찰서가 연계하게 되면 서울은 거의 모든 동네에 다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 네. 출퇴근하시는 분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 그래서 경전철 사업이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안 난다고 합니다. 근데 복지니까 어차피 그냥 무상으로 돈 주는 거 되게 많잖아요. 저는 그냥 그거보단 그게 낫죠. 네, 무상으로 막 주는 것들보다는 그렇게 그냥 뭐라 그럴까요? 바우처라 그러나요? 교통 바우처 주는 게 훨씬 더 이익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바우처 같은 경우는 복지 기금이니까 그걸 다 회수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덜 손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냥 돈 주는 것보다는 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좋다. 얼마 들을까요? 좀 녹음 중이니까. 좋다. 장모님 일로 와. 아, 네. 카메라 찍어야 되는데. 아 이거 좀 앵글 좀 보려고. 아, 사진. 아니, 근데 예쁘게 잘 만들었어. 아니, 모르던 얘기인데. 뭐, 비비란 하나 발라야 되는데. 녹화하는 자리면,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대한민국 부동산 어떻게 되는지 예, 이상우 대표님을 모시고 예? 긴급진단 하기 전에 지금 이제 잡담하는 시간입니다.